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일찍 하려고 했는데 좀 꼬였네요. 정말 뜨끈뜨끈한 주제입니다. 제가 저출산 관련 썰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기가 막히는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강의 저출산 국가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저출산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더 심각하고요.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이에요. 0.70명. 서울만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0.53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숫자만 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은 0.78인데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작년은 0.58인데 서울도 떨어진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못 올라간다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 얘기했냐면 돈을 아무리 써도 이 저출산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녀만으로 저출산 답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무슨 아까 신생아 출산 신혼특공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국제견을 늘리세요. 그게 답입니다. 국제견을 그냥 전면 개방하십시오. 이걸 한국의 남녀,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마통 터져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남자들이 결혼 안 해. 남자들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제 예상인데 전국 단위 0.4까지 가고 서울이 0.2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년 더 떨어져야겠죠.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떠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가지고 놀리시면 안 돼요. 더 떨어집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5년 더 떨어집니다. 5년 더. 앞으로 한 내년에는 한 0.6까지 가겠네.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애 낳는 사람은 지방보다 더 적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 따지면 더 많겠지만 비율을 따지면 더 적다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 왜냐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가 점점 어려우면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할 거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판 잃어버린 시대가 안 왔어요. 제대로 된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시면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맛집 같은 거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그러겠지. 진짜 어려워봐. 여러분 지금 아직 제대로 되는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출산이 낮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버리면 일본도 이제 버블이 터지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출산율이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일본도 가장 많이 감소한 게 1.2예요. 일본이 가장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상 가장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시기가 200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2예요. 가장 낮았을 때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7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데. 누가 봐도 심각한데.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직장이 잘 안 구해지고 월급을 적게 받고요. 그리고 돈 모으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경기가 어렵다는 단순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 중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자는 더 많고. 남자 중에 요즘에 뭐 일을 드문드문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 정도만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아졌죠.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럼 그런 사람 결혼 못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여자들이 남자를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결혼식 나오겠죠. 근데 남자들이 그걸 안 받아줘요. 여자분들이 정말 좀, 제가 봤을 땐 좀 생각을 잘 못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먹고 살려면 결혼해서 어떻게 남자한테 의탁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남자분 생각 못해요? 남자들은 먹고 살려면 그냥 결혼 자체는 안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구나, 포기하겠구나. 아니, 나도 겨우 200 풀칠하는데 내가 누굴 데리고 산다고. 여자 데리고 와 살아버리면 여자는 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한 사람분 못까지 내가 벌어야 되는데, 나도 겨우 먹고 사는데 내가 누굴 책임지냐. 일본이 그랬잖아.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세대로 이제 집어들면서 이제 안정적 직장이 없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고 벌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돈이 안 모니까 어떻게 돼? 많은 남자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 자체는 아예 내 생애는 없겠다 생각하고. 결심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큰 경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꿀물은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도 한국 여자와 결혼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왜냐, 여자분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내 재산을 보고 나한테 뭔가 떼먹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혼하면 나한테 또 뺏어갈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한국 여자분들 좀 못 믿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막상 이제 만나려고 해도 돈 없고 못 만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여자분도 아셔야 돼. 이제 경기 어려우면 여자분들이 이제 마음을 달리 먹어서 결혼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결혼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오히려 경기가 어려우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 그렇게 되면 출산율은 더 하락합니다. 더 하락해요. 그리고 돈 몇 푼 지어주는 걸로, 몇 푼 지어주고 뭐 주고 혜택 주는 걸로 해결 못합니다. 이거 티도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면 여자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돼. 바꿔야 됩니다. 이 혜택 줘도 사실 혜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뉴스에서 뭐 신생아 출산하면 뭐 혜택 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혜택이 아니야. 자세히 꼼꼼히 찾아보면. 이것도 내가 좀 이따 다룰 거예요. 욕만 먹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욕 먹으려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출산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자세와 멘탈이에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허영심. 이게 큰데 자신들이 그걸 못 낮추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근데 여자분들 그걸 낮출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이 허들 높여놓고. 낮출 생각이 없잖아요. 아니, 나이 먹어도 결혼식에 나온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아파트 하면 안 가겠다고 하잖아. 누가 자기랑 결혼해준대? 만나준대? 여자분들 멘탈 상태를 봐요. 애를 낳아준다고 하죠. 자기가 낳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여자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데 그걸 낳아준다.
이런 말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분한테 뭘 기대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국제결혼 활로를 넣는 게 더 낫습니다. 네. 활로를 적극적으로 여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바닥을 찍어 본다든지. 저는 둘 다 왔으면 좋겠어요. 둘 다 올 것 같아요. 둘 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남녀노로 이제 남녀가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구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청을 건립하면서 아마 국제결혼 활로를 뚫는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봤으니까 아실 거고. 바닥을 찍어보는 게 확실히 나을 수 있어. 아, 여자분들은 이게 바닥이 어떤 건지 몰라요. 결혼을 못했을 경우, 내가 돈이 없을 경우, 결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바닥 수준이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이걸 찍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직 여자분들 매운맛이 뭔지 몰라요. 결혼 못하게 됐을 경우. 제가 백날천에 설명을 해도 귀뚱도 듣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바닥이 어떤 건지. 이 지하세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보시면 뭐 여자한테 결혼 손해다 이런 말 못할 거야 아마. 근데 아직도 뭐 여자 입장에 결혼 손해다. 우리는 뭐 비혼주의일 뿐,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일 뿐,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결혼 못한 게 맞거든. 근데 아직도 정신승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한번 바닥 찍어보세요. 한번 결혼 못하고 나이 먹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아르포 세대가 뭔지 몰라요. 마케인 세대가 뭔지 몰라.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현실을 부정을 해. 기분 나쁜 얘기를 치부합니다. 기분 나쁜 얘기인지 자신들이 현실인지 자신들이 시간이 지나면 겪을 거 아니에요. 직접 겪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남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여자들이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여자를 봐봐요. 뭔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라도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면 안 듣잖아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주변들을 일관하잖아. 안 그런 사람 많다고. 안 그런 사람 많았으면 대한민국 이꼴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바닥을 안 찍어봐서 그래. 주변들 나온 거 봐요. 아직도 주변들이 댓글 나오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직 대한민국 바닥이 뭔지 몰라.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경우, 돈이 쪼들리고 힘들게 살았을 경우, 대한민국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일자리 같은 게 없어졌을 경우, 그 상황을 맛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맛보기 싫어도 맛보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거든요. 언젠간 버블이 터질 거예요. 터지고 나면 내수 경기는 굉장히 많이 침체될 겁니다. 근데 내수 경기 안에 여자분들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조업이 어떻게 살아남지만 내수 경기를 먹고 사는 서비스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지갑 안 여잖아요. 지갑 안 여는데 사람들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점원 있어봐야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 있어봐야 뭐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길거리 사람이 없어. 사먹는 사람이 없다니까? 가게 와가지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서울의 어떤 그 번화 같은 데 가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뭐 점원도 없고 안내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허벌판입니다. 그런 애들이 앞으로 더 대중화될 거예요. 본격화되면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던 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버블이 터지고 안 좋은 상황까지 갔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해보면 지금처럼 이게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지고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겁먹으시면 안 돼요. 꼴랑 0.7명 된 거 가지고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0.5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